자, 안녕하세요. 수능술 조시환입니다. 오늘 실전편 제2강입니다. 절대부등식인데 말 그대로 절대부등식은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등식을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예를 들어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크기 위한 x값의 범위를 찾자가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도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더라. 이게 절대부등식이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차함수에서 그래프가 x축 위쪽에 붕 떠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허언을 받는다. 뭐 이런 케이스. 아니면 좀 잘 알고 계시는 산술기하 평균, 아니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쓰는 방법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중심으로 쌤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수능 이거 제목을 내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제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유형을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y가 2를 만족한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 양수니까 한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 요게 2인데 나누기 2 하는 것이 산술평균. 그 다음에 루트 2개로 곱한 것이 기하평균. 그래서 나누기가 이쪽으로 와서 2배 하고 루트 x 이렇게 바로 오죠.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1 내서 양변 제곱하면 xy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최소값 구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 이 두 수를 또 산술 기하 평균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xy분의 4 하면 루트 xy분의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분모에는 이 친구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분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서 크거나 같아라. 1을 대했을 때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아라 했으니까 최소값 4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 응? 왜 큰일 나느냐?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요, 산술계평 쓸 때 두 수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x하고 y가 같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 또 썼죠. 이 경우는 등호 성립 언제 하냐면 이 두 수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x분의 1과 y분의 4가 같을 때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y가 4x가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y가 4x가 될 때를. 그러면 지금 똑같은 xy인데 얘는 x 이꼴 y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얘는 y 이꼴 4x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거 연립반응 풀면 어떻게 돼? x 이꼴 0, y 이꼴 0이 되지. 근데 xy는 양수로 그랬잖아. 특히 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이걸 뭐라 그러죠? 모순이 생긴. 그러니까 최소값 되려면 이꼴 4 하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 등호도 성립해야 되고 여기 등호도 성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0밖에 없더라.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막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도 이렇게 합니다. 연립방식 풀자. 이 식에서 y는 2-x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자. 대입을 하면 x분의 1 플러스 y 자리에 2 빼기 x분의 1. 4구나. 그래서 이 식을 통분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고 이 친구를 이제 fx로 놓고 최대차수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럼 어떻게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월함수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고 또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쌤이 지우고 다시 정상적인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 플러스 y와 x분의 플러스 y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곱해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은 전개해서 1, 전개해서 4,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x분의 y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y분의 4x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친구가 역수관계로 되어 있죠.
곱하면 약분돼서 일정해질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요거 두 수만 산술기하평균을 쓰게 되면 아까처럼 등호승리한 것이 두 개가 있지 않고 단 한 개만 쓸 거니까 모순이 발생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수만 가지고 쓰겠습니다. 얘는 일정하니까 그대로 따라오고요. 플러스 두 배의 루트에서 두 개를 곱하니까 약분되고 4가 나오겠죠. 그래서 9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는 2로 나누니까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등호승리만 된다면 최소값이 2분의 9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될까요? 그럼 등호승리가 언제냐? 두 수가 같을 때예요. 두 수가 같을 때니까 y 이꼴로 오면 y제곱이 4x제곱, 즉 y는 2x가 될 때죠. y가 2x가 될 때 등호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xy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만족한다 했으니까 y를 2x를 대입하면 3x가 2가 되니까 x는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y는 2배니까 3분의 4가 될 겁니다. 요럴 때 이제 최소값이 2분의 9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잘못 풀었던 경우 각각 산술기하평균 썼을 때 어떤 일이 보냐면 최소값이 즉 x분의 1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게 4보다 크거나 같아라. 이 모순 등호승리와 같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왔는데요. 그럼 이 계산 과정은 문제가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데 최소값은 4가 아니다. 등호승리와 xy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산 과정은 맞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값이 있는데요. 실제 범위가 2분의 9니까 4.5가 되겠죠. 4.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풀어보니까 4보다 크거나 같으라. 4는 여기 있죠. 4보다 크거나 같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할 때 요 안에 있는 범위가 여기에 있는 범위를 만족한다. 즉 다시 말해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요 P가 Q에 포함되면 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원래 주어진 식을 더 넓게 잡아줘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 명제가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는 맞는데 근데 실제 최소값은 4.5인데 이걸 넓게 잡아준 건 항상 관계가 없지만은 최소값이 얼마나 답답해지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에서의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가장 큰 값이 최대값. 이렇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계산은 맞지만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죠.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가 잘라주면 그림을 보고 확실히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고 최대 최소를 말할 수 있거든요. 더 넓게 잡아줄 수도 있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요.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에 산술기하평균이나 코시프로이 부등식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좀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에 그죠? 산술기하평균은 그런 경우에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로 산술기하평균을 써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 어느 정도 1번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들어가보죠. xy가 양수일 때 x 3승 y 이꼴 27을 만족한다.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양수니까 또 산술기하평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라 2배의 루트 xy 이렇게 해서 여기 xy 값이 만약에 x 3승이 아니고 xy가 27하면 여기 27만 대입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으면 끝났겠죠. 근데 여기는 3승이고 여기는 1승이니까 이 값을 일정하게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소의 개수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추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x가 3개가 y가 하나죠. 그럼 여기 x가 하나 y가 하나죠. x를 3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단
등호 성립이 되도록, 즉 모순이 안 생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더라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x, 3분의 x, 3분의 x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최수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x를 3개를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그리고 플러스 y 하는 거. 그럼 이 내수를 가지고 산술기합평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4가 이쪽으로 오고 4개니까 4제곱근 해야 됩니까? 4제곱근에서 쫙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27분의 x 3승 y가 되니까 드디어 개수를 딱 맞추었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이제 27을 대입하니까 약분돼서 간단하게 4가 나왔죠?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는구나. 언제 등호 성립하느냐? 등호 성립은 이 수들이 다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즉, 이 값이 얼마? 합쳐서 4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 이 값이 1, 이 값이 1, 이 값이 1. 요럴 때 최소값이 4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즉, x가 3일 때, y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이 4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변형을 해서 안 되는 걸 내가 맞춰서 산술기합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보죠. 역시 산술기합평균입니다. 한눈에 딱 느낌이 오죠.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산술기합평균을 쓰면 P 곱하기 Q의 꼴이 나올 것이고, 역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좌변이, 요 좌변을 할게. 좌변을 이제 쭉 정리해서, 요렇게 되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좌변을 정리를 하는데, 그놈은 산술기합평균을 쓰면 크가 나타나, 요거 두 개를 산술기합평 쓴다는 얘기입니다. 2배의 루트 PQ가 될 것이고, 또 뒤에 루트 PQ분의 1이 있을 것이니까, 이 두 수를 또 산술기합평균을 쓰겠습니다. 나누기가 이쪽으로 오고 루트에서 두 수를 곱하면 약분되고 2만 나오겠네요. 정면 끝났네.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선생님, 산술기합평균을 한 번, 두 번 썼는데 등호 성립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수값 잘리면 이 등호 성립과 이 등호 성립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겠죠. 그럼 이 등호 성립은 두 수 PQ에 대한 산술기합평균이니까 이 두 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P 꼴 Q가 될 때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둘이 같을 때니까 이 루트 PQ하고 루트 PQ분의 1하고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곱하고 나누면 P 곱하기 Q가 얼마 되느냐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P가 Q이면서 동시에 PQ가 2분의 1이